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 루보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제 채널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원래 제 직업은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전업 투자자가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20대 초반 집에 박혀서 주식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도 채널에 가끔 올렸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 관련 이야기도 가끔 올리도록 해보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주식의 가격인 주가는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물론 주가는 회사를 바탕으로 결정되죠. 회사의 재무가 탄탄한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 심지어는 오너가 누구인지,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흔히 시장이라고 부르는 경제 상황도 큰 영향을 끼치죠. 회사의 실적과는 연관없이 어떤 주제와 연관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치 테마주가 가장 대표적이죠. 대북주가 좋은 예시 같네요.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대북 관련주들은 회사의 실적과 관련 없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하죠. 앞의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오르는 주식도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개판을 치고 있어도 경영진이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더라도,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오르는 주식이 있죠. 바로 작전주입니다. 한국에는 몇 없는 주식 관련 영화 중 하나가 작전인데, 영화 제목과 같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작전을 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영화 작전은 범죄 스릴러로 분류되죠. 작전주는 쉽게 말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낮은 가격에 주가를 매집한 뒤에 주가를 급등시킨 뒤 개미들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이죠. 작전주는 상승 시기에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하는 주식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개미들을 꼬십니다. 이래저래 듣는 찌라시와 뉴스들, 잘못된 정보도 흘리고 별의별 소문들이 생겨나죠.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개미들은 큰돈을 만지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던 주식은 어느 순간 작전주 세력이 한꺼번에 팔아넘기면서 땅까지, 아니 지하실까지 급락을 하게 되죠. 오늘의 주제인 루보는 한국 작전주 역사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작전주입니다. 뭐 치밀했다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승과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해서이죠. 그럼 한국 역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건 루보 사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루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느 작전주들이 그렇듯 루보도 엄청 작은 회사였습니다. 파주에 위치한 베어링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죠. 심지어 흑자도 아닌 9억이 영업손실을 내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매수할 이유도 매력도 쳐다볼 이유도 없는 회사이죠.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06년 10월 루보의 주가는 1185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이슈도 관련된 무엇도 없었지만 주가 조작 세력은 루보를 선택하죠. 작전 세력은 다단계 회사로 유명했던 제이유그룹의 부회장과 주가 조작 팀이었습니다. 돈은 세계의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했죠. 작전이 시작된 초반 2개월에 걸쳐 주가는 2,000원까지 상승합니다.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된 것이죠. 매집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는 주식이 왜 오르는 거지? 한국거래소는 루보에게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루보는 주가가 급등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말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루보도 정말 자신의 회사 주식이 왜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대주주와 결탁하여 진행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주가 조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유그룹의 부회장 김영모가 회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판이 커지죠. 김영모는 투자 설명회에서 회원들에게 계좌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투자 설명회는 성공적이었고 엄청난 투자자와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마음대로 매도를 할 수 없게 되죠. 주식을 팔 수 없으니 돈을 찾을 수도 없고요. 회원들의 계좌는 트레이더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김영모를 비롯한 작전 세력은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연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2007년 2월 작전 세력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차명 계좌로 넘깁니다. 이제 주식을 서서히 팔아야 하니까요. 이 시기 주가는 1만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작전 세력은 서서히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1,000원과 비교하면 이미 10배가 오른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승으로 루보에 대한 뉴스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루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루보는 주식판이 아닌 도박판이 되었고 주가는 이성이 아닌 광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2007년 3월 루보의 주가는 25,000원까지 상승합니다. 작전 세력은 충분히 이득을 봤으니 주식을 계속 팔았죠. 다만 한꺼번에 팔게 되면 티가 나니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욱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4월 16일 51,400원까지 올라가죠. 50배가량 오른 겁니다. 루보의 시가총액은 5,200억을 찍었고 코스닥 시가총액 19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죠. 그런데 같은 날인 4월 16일 오후, 그러니까 장이 마감되고 난 후 기사가 한 개 뜹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을 소환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주가 조작을 한 회사는 L사이다 라고 말이죠. L사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주식을 하던 모든 사람은 알았죠. L사는 루보라는 사실을요. 다음날부터 루보는 급락 아니 폭락을 하게 됩니다. 11일 연속 하한가를 치게 되죠. 결국 2007년 10월 루보는 2,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주식이 망하거나 하면 한강 간다고 표현을 하죠. 루보로 심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실제로 한강에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루보 사태 이후 한국의 모든 주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광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루보가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코스닥 19위까지 올라갔던 루보의 실체는 허름한 건물이었죠. 김영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영모는 형을 살고 2015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주가 조작에 손을 대죠. 출소한 김영모는 주가 조작을 했던 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 중국의 업체가 투자한다는 공시로 급등했던 주식인 STC에도 김영모가 관련되어 있었죠. STC는 한 달 만에 4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순전히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니 투자한다던 중국의 회사가 합작 투작 MOU를 맺은 곳이 YMK 홀딩스였습니다. YMK 홀딩스는 김영모의 회사였죠. 김영모 일당은 공시가 나가기 전부터 주식을 사모아 STC의 주식이 급등한 후 팔고 나왔습니다. 정말 징하네요. 이후 루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보는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2015년 최규선 회장이 대표로 취임했고 이름도 썬코어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최규선은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죠. 최규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프로젝트에 썬코어가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뭔가 쎄하죠. 썬코어의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규선은 다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죄로 구속되고 말죠. 횡령 금액만 430억이었습니다. 썬코어는 하한가를 다시 맛봐야 했죠. 결국 2017년 루보는 주식시장이 한 역사를 쓰고 상장 폐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주가 조작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범죄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만든 회사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죠. 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투자자에게는 성공의 결실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해주죠. 자연스럽게 자본소득의 재분배도 일어나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주식 투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투기는 불법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거래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주가를 조작하게 되면 실체가 없는 돈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피해를 입는 건 개인들이죠.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자유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공정한 거래를 훼손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는 건전한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죠.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됩니다. 결국 회사들은 휘청거리고 나라의 경제는 위태로워지겠죠. 자본이 많은 몇몇 회사의 산업 독점도 생겨나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도 힘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주식 거래를 하기 바라면서 루보 사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